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항상 있었어요. 바람이라도 불면 여드름이 보일까봐 이마를 막 손으로 가리기 바빴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보내다가 작년 이맘때 그게 염증으로 심하게 번져서 이마뿐만 아니라 턱 밑에, 얼굴, 볼 이런 데까지 다 번져가지고 손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염증으로 번지기 전에 좁쌀 여드름인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던 좁쌀 여드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피부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피부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좁쌀 여드름이 가끔 너무 많이 났다 싶을 때 피부과에 가서 압출을 한 번씩 받았었어요. 가끔 그렇게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관리 받을 때 관리사분들하고 의사 선생님분들한테 여쭤봐가면서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완전 똑같진 아니지만 집에서도 제 나름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스페셜 관리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시고 데일리 관리 방법은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각질 제거예요. 피부에 쌓여있는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피지가 모공을 통해 피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좁쌀 여드름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피부과에서는 아주 농도가 진한 제품을 사용하지만 효과가 강력한 만큼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할 거니까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스트라이덱스와 레드필 팅글 세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제가 많이 언급했던 제품이라서 아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욕세럼이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 세안한 다음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1분 동안 이 제품을 피부 위에서 롤링한 뒤 물로 씻어내는 제품이고, 이 스트라이덱스는 세안 후에 토너 단계에 한 장씩 꺼내서 쓱쓱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라서 편리하기는 얘가 더 편리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욕세럼이 각질 제거 효과는 더 강력하지만 따끔한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스트라이덱스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갱이로 된 피부에 문지르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스크럽 제품은 절대 쓰지 마세요. 피부에 상처만 입히고 각질 제거에 대한 효과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압출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좁쌀 여드름에 있어서 압출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게 잘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좁쌀 여드름을 빨리 없앨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하면 이게 염증으로 번질 수도 있고 오히려 피부에 상처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천해드리는 단계예요. 좁쌀 여드름 자체가 우리 피부 안에는 피지가 있는데 그게 모공 밖으로 잘만 배출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위에 각질이나 아니면 노폐물들이 덮고 있어서 이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이 안에서 면포나 염증이 되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아까 각질 제거를 했잖아요. 그 후에 이 안에 있는 이 면포를 직접 짜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져봤을 때 그냥 피부가 살짝 오돌도돌하기만 하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압출을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각질 제거,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수분 공급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오돌도돌한 거 플러스 뭔가 만져진다거나 아니면 알갱이 같은 게 보인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압출이 필요해요. 일단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주사 니들 혹은 사열침을 구입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열침을 박스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26G, 28G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숫자가 낮을수록 침이 붉은 거예요. 저는 28게이지를 사용하는데 이 정도 사용하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같이 구입하시면 좋은 게 이렇게 알코올 솜인데요. 간편하게 쓸 수 있어서 이거를 항상 구입해두고 쓰는데 이 알코올 솜으로 사열침을 살짝 소독해줘요. 그 다음에 트러블 부분에 찔러줄 건데요. 이게 수직 방향이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넣어준 다음에 피부를 얇게 포뜨듯이 바늘을 빼줘요. 그리고 나서 면봉으로 한 방향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눌러서 안에 고여있는 피지를 빼줍니다.
여드름 씨앗처럼 딱딱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길쭉하게 실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끝까지 짜야 돼요. 살짝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피가 난 후에 살짝 맑은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가 나올 때까지 짜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힘 조절이에요. 너무 세게 해서 얼굴에 괜한 상처를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좀 어렵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피부과에서 압출 관리를 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좁쌀 여드름의 경우 제 생각에는 레이저나 이런 거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압출 관리 혹은 압출 플러스 스케일링 그 정도만 받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피부과에서는 압출을 먼저 하고 그 위에 각질 제거 용액을 도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자극이 너무 커져서 집에서 하는 관리 방법으로는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압출을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진정 팩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일단 냉장고에 넣어 놓았던 수분 젤 제품을 얼굴에 두껍게 발라서 쿨링감을 준 뒤 그 후에 역시나 냉장고에 넣어놨던 마스크팩을 꺼내서 붙여줘요. 이때 마스크팩 대신 모델링 팩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확실히 마스크팩이 사용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스크팩을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마스크팩 제품은 미백이나 탄력이나 주름이나 이런 관리 제품보다는 그냥 무조건 수분 아니면 진정 이런 말이 써져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팩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피부에 열감을 좀 가라앉혀주고 진정을 해줬다면 수분크림을 얇게 발라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좁쌀 여드름에는 특히 끈적임 없는 가벼운 수분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사용해봤던 것 중에는 이즈엔트리 아쿠아 젤 크림이나 시드물 리얼 마다가스카르 크림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 1, 2회만 하는 스페셜 케어였고요. 이제 매일 하는 데일리 케어 알려드릴게요. 좁쌀 여드름이 있는 분의 대부분이 수부지 피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좁쌀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품의 가지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수분감이 풍부한 제품으로 제대로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토너 단계에서 스트라이덱스를 주 3회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나머지 그리고 특히 낮에는 순한 토너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거 아주 수분감이 넘치는 제품인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피부의 수분감을 꽉꽉 채워주는 토너예요. 먼저 화장솜에 묻혀서 살짝 닦아내듯이 사용하고 손에 한 번 더 덜어서 피부에 수분을 가두듯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사용하는 거 정말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로 크림을 바를 거예요. 여기서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 징크 크림인데 징크 크림에는 이름처럼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은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항염 진정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성분이라서 좁쌀뿐만 아니라 제 염증성 여드름까지 없애준 정말 저의 인생템이자 비상약같이 항상 구비해두는 제품인데요. 근데 이게 단점도 있어요. 일단 발림성이 진짜 안 좋고 징크 옥사이드 성분 때문에 백탁이 생기고 그리고 이걸 바르고 난 후 물로만 세안했을 때 피부에 뭔가 남는 느낌이 나기도 해요. 이게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으로 만든 거라서 피부에는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끈적이는 느낌이 들 때는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서 피부를 한번 닦아내듯이 그렇게 한번 쓸어주고 물이랑 폼클렌징으로 세안하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점이 만약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추천해드렸던 아주 가벼운 이즈엔트리 히알루론산 아쿠아 젤 크림 이 제품이나 시드물 마다가스카르 크림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좁쌀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는 이 래피드 클리어를 스팟으로 발라줘요. 이것도 제가 항상 여드름이 올라올 때마다 상비약처럼 구비해두고 쓰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인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2.5% 함유된 제품이고 이것보다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면 효과는 똑같은데 자극만 심해져서 저는 딱 2.5% 이 제품을 추천해드려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가 과도하게 건조해질 수 있고 자극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피부에 소량만 스팟으로 그 부분에만 올려주고 자외선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꼭 밤에 자기 전에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데일리 케어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워낙 영양제 매니아라 이 좁쌀 여드름에 좋은 영양제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유산균과 판토텐산 이 두 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변비가 있을 때도 피부에 안색이 좀 안 좋아지고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뭔가 알갱이처럼 남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유산균은 장내 면역력을 높이고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성분인데요. 근데 유산균을 먹으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뭔가 독소가 쌓이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같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좁쌀 여드름하고 변비가 같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 꼭 유산균 드셔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토텐산인데요. 판토텐산은 비타민 B 복합체에 속하는 물질로 로아큐탄처럼 피지 조절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이에요. 피지 분비는 많이 되는데 모공은 그걸 다 배출하지 못할 때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 자체를 조절해주면 좁쌀 여드름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단 판토텐산 영양제를 먹어서 피지 조절 효과를 보려면 양을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개개인마다 피지량 감소에 대한 느낌은 다 다르지만 적게는 4알, 많게는 12알까지 먹어야 피지 조절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언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비타민C처럼 수용성 비타민이라 괜찮아요. 그래서 몸에서 쓰고 남은 양은 다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좁쌀 여드름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혹은 침구의 위생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앞머리 때문에 아니면 체내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원인이 아주 다양해요. 먼저 건강한 생활과 동시에 제가 알려드린 스킨케어 루틴 해보시면 좁쌀 여드름 꼭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좁쌀 여드름은 염증성 여드름에 비해 훨씬 적은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없앨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좀 길게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는 또 다음에 루시파크에서 만날게요. 안녕!